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2차전지를 투자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2차전지 다음 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희비가 많이 갈리는 시장이었죠. 에코프로 그룹을 필두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수급이 너무 강하게 쏠린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전기차 관련주들이 올라갈 만한 이슈들이 시장의 곳곳에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2차전지의 투자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2차전지와 함께 성장하면서 2차전지만큼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의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다음으로 2차전지와 함께 2차전지만큼 성장할 수 있는 수혜주 2주식을 1억이 있다면은 무식하게 사모세요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기차 관련주들이 불을 뿜으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뭐가 있었는지부터 같이 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미국이 신차의 3분의 1을 전기차로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미국은 2032년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판매된 전기차의 비중이 6%밖에 안 되거든요. 유럽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6%도차 되지 않는 게 10년도 안 돼서 이 비중을 67%까지 올리겠다는 게 상당히 과감한 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더 높게 평가를 받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EU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35년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유럽과 미국 전기차의 가장 커다란 시장, 자동차 시장 중에서 가장 커다란 시장의 두 곳이 이러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세계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의 보급이 판매 비중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 지금 보시면은 유럽과 중국 같은 경우는 20%가 넘죠. 그 폭이 중국과 미국의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2030년도까지 가게 되면은 미국이 중국을 앞지를 예정이고요. 유럽은 큰 폭으로 보급률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당연히 2035년도부터 내연기관차를 팔지 않으려면은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유럽의 보급률이 80%는 넘어야겠죠. 문제는 지금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지만 조금 전까지만, 한 달,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보급률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보급 속도가, 수요가 둔화됨에 따라서 보급 속도가 둔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유럽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았거든요. 가장 큰 약점은 에너지입니다. 유럽은 올해에도 러시아 가스의 수입 중단을 상쇄할 만한 충분한 LNG 장기 계약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가버렸죠. 그로 인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스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감에 따라서 에너지 대란이 나타났고요. 실제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8%, 9% 올랐을 때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었는데 유럽은 그 수준을 넘어서는 물가를 보여줬고요. 지난해 유럽은 LNG 현물 시장에서 많은 양의 LNG를 구입하여 장기 계약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의 가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당연히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구입을 했으니까 공급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럽이 2022년 세계 전체 LNG 현물 시장 거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그렇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2023년과 2024년에는 겨울철에 이 비중이 50%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때까지도 이 에너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에너지에 대한 가격이 끝도 없이 올라갈 거고요. 이러한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전기차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통해서 충전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에너지에 대한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는 전기차의 보급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작년 12월 기준에서 기름값이 더 싸네 유럽선 전기차 탈 이유가 사라져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전기차의 충전비가 내연기관차의 주유 비용보다 비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보조금이 지금 점차적으로 축소되거나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기차라는 게 내연기관차보다 압도적으로 비싼데 물론 환경에는 더 좋겠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그리고 더 효율성이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유럽의 전기요금이 폭등을 하면서 전기차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충전비, 이제 전비가 상당히 떨어지는 만큼 강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이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만큼 보급 속도가 느려질 거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자,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이번에 정책을 통해서 그 수요 둔화를 막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전기차 산업이 이걸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라는 긍정적인 호재도 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동결 전문가 10명 만장일치라는 내용이 나왔죠. 이번에 4월에 기준금리는 동결될 거다. 그리고 최종 기준금리는 3.5%가 될 거다. 지금이 3.5%거든요. 결국에는 이번에 다가오는 11일, 내일이죠.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다음 달에 있을 5월 25일에 있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전망이다라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2번 연속 동결됐다고 긍정적인 게 아니라 2021년도 8월 달부터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진행되었는데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다라는 게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둔화가 지속되고 있죠. 전년 대비 4.2%를 기록했는데 4월 달과 5월 달 중으로는 3%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현재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차전지 산업들 보시면은 2차전지 소재도 그렇고 배터리 셀 기업들도 그렇고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유보율이 너무나도 많아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 때 공장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거나 단기 차입금 혹은 지분을 매각하거나 합작법인을 통해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금리 인상의 압박에서 해소됨은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 중인 2차 전지 기업들의 부담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벌써 긍정적인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 긍정적인 호재가 하나 더 나왔죠. 바로 에코프로 사형제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에 출사표를 낸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9일 IB 업계에 따르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달 말에 한국거래소 코스피 시장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거래소의 예비 심사와 증권 신고서 제출, 수요 예측 및 일반 청약을 거쳐서 최종 상장까지 약 4개월이 걸리는 만큼 3분기부터는 코스피에 입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에코프로 그룹,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군들의 사람들의 관심과 강세를 예상했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평가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지난해 12월에 몸값이 약 1조 6,500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3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상장이 진행되고 수요 예측을 하고 일반 청약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미국과 유럽이 전기차를
강제로 보급하는 방식을 채택한 만큼 수요 둔화에 따른 우려가 둔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좋든 싫든 시간이 지날수록 너는 강제로 전기차를 사야 된다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을 필두로 다른 국가들도 점차적으로 이러한 흐름으로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당장 우리 뭐 5년 동안 10년 동안 수요 둔화되지 않겠냐라는 우려감 자체가 점차적으로 해소가 된다는 거죠. 즉 기업들은 계속해서 돈을 투자해서 공장에서 해당 소재들이나 해당 배터리들을 만들 거고요. 거기에 따른 실적이 계속적으로 쌓아져 갈 거다라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가 우려가 해소되는 상황 속에서 테슬라는 어떠한 행보를 보이고 있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대용량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팩 생산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면서 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면서 머스크는 상하이의 메가팩 공장 건설 목적이 미국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 연간 1만 개의 메가팩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상하이에다가 메가팩 공장을 1년에 1만 개 이상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건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올해 3분기에 착공을 해서 내년 2분기에 생산할 예정인데 연간 1만 개의 메가팩을 만들어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메가팩이 뭐냐? 메가팩은 리튬이온 배터리로 태양광 패널이나 아니면 풍력 터빈에서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이런 메가팩을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강제성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기차에 대한 강제성이 생김에 따라서 에너지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늘어나는 에너지를 지금 뭘로 대체하려고 하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재생 에너지를 엄청나게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의 2배 수준으로 늘리려고 있고요. 2030년도까지 비중의 42.5%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위기를 겪은 이유는 화석 연료 탈피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가버리면은 유럽 전역에 에너지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이 화석연료 탈피를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 30일 2030년 27개국 전역에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32%에서 42.5%로 상향하는데 합의를 합니다. 원래 22%대였거든요. 32%로 올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42% 수준까지 급격하게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이고요. 2050년도에는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전기차의 보급이 빨라짐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부각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수많은 에너지 중에서도 주목하셔야 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 중에 하나가 바로 태양광이에요. 일단 수력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준비 과정 이후에 뽑아내는 에너지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패널만 붙이면 에너지를 바로바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즉석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는데 태양광보다 더 좋은 에너지 방법이 없고요. 세계 태양광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이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와 함께 미국 정책에서 태양광을 밀어주는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거기에 수혜받은 기업이 뭐가 있어요? 하나솔루션이 있죠. 태양광 기업이 향후에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제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품 가격을 낮추라는 요구를 배터리 기업보다
적게 받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IRA로 인해서 배터리를 만들고 이 배터리를 어디다가 팔아요? 완성차 업체들 혹은 소재 업체들이 배터리 셀 기업들, 기업에게 판매를 하겠죠.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어때요? 특히 하나솔루션,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수혜보는 기업들을 보면은 주로 이 태양광의 가격 자체가 수입 가격에 연동해서 판매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태양광 전문이기 때문에 주력 소비자가 개인이에요. 개인이 기업과 그 소비가에 대해서 판매가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 있을까요? 비교적 기업들보다 더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유럽 등에서 에너지 안보에 관심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누구로부터 하고 있어요? 비중국산, 중국을 탈피한 탈중국에 대한 에너지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비중국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내 에너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전기차로부터 시작해서 전기차의 에너지의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에너지에 대한 관련된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거고, 그 에너지 수혜주들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 쪽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건데, 그 재생 에너지에서 가장 먼저 가장 높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게 태양광 산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을 두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솔루션입니다. 이 하나큐셀, 하나솔루션의 미국 계열사가 하나큐셀입니다. 미국 정부 공동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따라서 미 기업 태양광 패널 250만 개 납품을 결정합니다. 이 금액이 수천억 원에 따를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장에서 주가 상승이 생각 이상으로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주목하셔야 되고요. 미국 투자에 따른 세액 공제 예상 수료액이 7조 7,530억으로, 시가총액이 얘네가 하나솔루션이 7조가 좀 넘거든요. 7조 한 9천억 정도 되는데 시총 대비해서 97%를 세액 공제를 받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산업의 확장으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재생 에너지 산업의 고속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태양광 관련주들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대명에너지입니다. 아니, 대명에너지 얘네는 풍력 쪽 아니냐, 태양광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주 발전원인 태양광과 풍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개발도 하고 설계 조달도 하고 시공도 하고 운영 관리까지 하는 전 단계를 직접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풍력 에너지 분야, 민간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1위고요. 얘네가 태양광 산업도 같이 진행하는 만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선두에서 이슈를 받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4,600억 원 규모의 공급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수혜를 받는데, 앞으로도 정부의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대명에너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태양광 관련주를 본다고 했을 때 하나솔루션과 대명에너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꾸준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차전지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차전지가 강한 만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여겨보셔서 조금씩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꾸준히 모아가시면은 앞으로 지속적인 시장의 상승이 수혜를 엄청나게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알림 설정과
응원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